네, 안녕하세요. 펌문헤어입니다. 오늘은 A라인 그라보브 스타일을 한번 해볼 건데요. 손님들이 말하는 일명 그 단발상고라고 하는 머리예요. 기본 베이스는 A라인 단발이고요. 우리가 A라인 단발이라고도 하고 전대각 단발이라고도 하고 스파니엘 스타일이라고도 하고 컨케이브 스타일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보브 스타일을 굉장히 응용하는 데 많이 쓰이죠. 베이스가 A라인을 요즘 조금 감각이 있는 단발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세련돼 보인다고 하는 스타일이죠. 우리가 이분은 숱이 조금 많은 편이신데 층을 조금 내서 층을 좀 많이 내서 뒤에 볼륨이 살게 하고 C컬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볼륨 펌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예전에 드라이 펌, 볼륨 펌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전체적으로 굵은 거로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이내로 이제 하시면 볼륨만 사는 그런 C컬 펌이 되겠죠. 지금 언더존은 한꺼번에 다 내려서 이제 언더존을 너무 조금씩 잡고 커트를 하시게 되면은 밑에 단발 라인이 무너져서 너무 가벼워지니까 좀 무게감을 있게 하시려면은 언더존을 한꺼번에 다 잡고 커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 쪽에 단발, 그러니까 원넥스 선이 가볍게 돼버리면은 안 되니까, 거기가 무겁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항상 이 옆에는 지금 미들존도 거의 한 번에 다 내리고 세로로 섹션을 가이드를 잡아서 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내렸죠. 그래서 세로로 이쪽에는, 그러니까 지금 언더존에는 90도 정도 했고요. 지금 미들존은 80도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가이드를 잡아 놓고 이때 옆에 A라인으로 내려오면서 자를 때 이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 쪽에 그 보브 라인이 무너지는 거는 가이드를 안 잡아놓고 커트를 하다 보면 많이 무너지거든요. 경험이 없을 때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빗만 대고 커트하는 기법, 로텐션으로 커트하는 거죠. 텐션을 주지 않고 커트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러셔야, 그리고 맨 밑에 가이드는 조금 빼놓고 하셔야 그 머리카락이 없는데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 쪽에 무게감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손으로 잡지 말고 항상 텐션이 없게 콤 컨트롤 기법, 프리엔즈 기법, 시즈 오브 콤 기법이라고도 하죠. 다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A라인 그라브 오브 스타일을 뒤에서 잡아주시고요. 항상 길이 체크하시면서 사실 다 잘라놓고 나서 짝짝이만 다시 자르셔야 되니까 매번 자를 때마다 길이는 체크하시고 컷하시면 좋으시겠죠. 지금 위에 센터 쪽에는 거의 오버존하고 미들존하고 만나는 지점이 되겠죠. 이쪽에서는 커트를 이제 탑 부분을 짧게 하실 거면 각도가 좀 올라가셔도 되겠고요. 탑 부분을 길게 하고 싶으면 각도를 좀 내려와야 되겠죠. 여기서도 지금 사이드 코너 포인트 길이에 맞춰서 원랭스, 그러니까 보브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랭스 스타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콤 컨트롤로 커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센터 가이드에 맞춰서 내려오면서 슬라이스와 평행하게 커트를 하고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 그 무게감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커트하셔야 되죠. 이분은 이제 숱이 워낙 많다 보니까 틴닝을 해달라고 해서 포인트로 해도 블런트로 해도 상관없지만, 숱이 조금 적으신 분들 틴닝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포인트나 꼭 뒷포인트로 커트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는 밑에 보브 라인이 좀 안정적이니까 안 자르고 하셔도 되는데, 미들존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꼭그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에 단발 라인 무너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게 무너져 버리면 스타일이 다 망치니까 커트할 때 이제 그게 경험이 없을 때는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옆에 사이드 코너 포인트도 첫 번째, 저는 항상 이 크레스트 라인 위까지 다 잡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밑에 무게감이 보장이 되죠. 여기도 조금씩 잡고 자르다 보면은 밑에 원랭스 라인 무너져요. 그리고 손으로 잡고 하시면은 텐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놨을 때 귀가 입체적이니까 쑥 올라가 버려서 A라인이 아니라 파라렐 스타일, 그냥 수평 정도 될 수 있어요. 귀에다 걸게 해달라고 했던 손님이면 귀에다 걸면 굉장히 짧아서 U라인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실수를 안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노텐션으로 홈 컨트롤 기법으로 컷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그리고 지금 사이드와 백사이드 연결하기 위해서 뒤로 A라인으로 잡고 커트를 하고 있죠. 이때도 귀 있는데 머리가 따라오지 않도록 조심해서 커트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버존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레이어로 커트를 할 겁니다. 앞에 쪽도 이제 많이 길게 안 하고 완전 보브가 아니죠. 그렇죠? 층이 있으니까 뒤에가 층이 있었기 때문에 각도가 8, 90도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위에도 레이어로 같이 연결해 주시겠죠. 제가 그 컴 컨트롤 기법으로 기본 커트 할 때 올렸던 영상처럼 똑같이 위에는 동일하게 레이어로 커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앞으로 내려가는 머리를 짧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앞쪽으로 더 내려가서 커트 하시면 되겠고, 앞머리 내려가는 건 탑 부분보다 더 길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탑 부분 쪽으로 끌고 와서 그렇죠? 커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프 베이스, 프리 베이스로 뒤로 당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든 포인트 쪽은 피벗 섹션으로 해서 탑 포인트하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커트만으로도 뒤에 볼륨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롤로 이렇게 긴 머리를 C컬만 할 때는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를 해야 되니까 그냥 양만 맑은 물로 된 양만 바르다 오면은 큰 롤에 눌려서 찌그러질 수 있어요. 두피 쪽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팩으로 좀 파우더를 넣어가지고 약을 좀 딱딱하게 해서 말면 훨씬 더 고정이 잘 되죠. 그래서 볼륨을 사는데도 파워 많은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분은 머릿결이 굉장히 두꺼우세요. 두껍고 완전히 버진해요. 염색을 안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파마를 해도 좀 빨리 풀리는 편이세요. 우리가 버진 헤어는 컬도 잘 안 나오고 빨리 풀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염색 머리나 뭐 탈색하신 분들은 컬도 금방 나오죠. 그런데 버진 헤어는 나온다 하더라도 빨리 풀려요. 그래서 위에 탑 부분 정도는 두 바퀴 정도 말고 있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 볼륨이 좀 살으니까. 한 바퀴 반에서 C컬만 해놓으면 거의 생머리예요. 또 앞쪽은 또 본인들이 대부분 손질을 할 수 있어요. 뒤에는 잘 하기 어려우시지만. 그래서 볼륨을 또 탑 포인트가 죽어도 된다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탑 포인트 에이펙스 구간만이라도 두 바퀴 정도 돌려서 거기 한 두 개 정도는 좀 J컬 정도 나오면 좋으시겠죠. 그리고 그 에이펙스 구간을 지나서 골든 포인트 쪽에서 백 포인트로 가는 쪽엔 좀 길이가 좀 더 길어지죠. 그레듀에이션이니까. 근데 탑 포인트랑 똑같이 말하면 여기는 두 바퀴가 넘기 때문에 S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털어서 말리는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펴지기 때문에 로트가 조금 더 굵어지는 게 좋겠죠. 골든 포인트를 지나서는 한 바퀴 반 정도만 해서 C컬만 나오는 게 손질하기 훨씬 더 편하세요. 그래서 한 바퀴 반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로트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랑 한 바퀴 반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웨이브는 C컬이라서 말리기만 하면 볼륨이 살죠. 그리고 백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머리가 짧아지니까 로트도 갑자기 짧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머리가 A라인이죠. A라인이니까 백포인트보다는 백사이드가 더 길이가 길겠죠. 근데 같은 로트로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백사이드만 웨이브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S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바퀴가 넘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 부분의 센터 쪽보다는 백사이드가 로트가 더 굵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퀴 수가 같은 거죠. U 라인이면 같이 말 수도 있지만 A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길어지니까 지금 뒤에 지금 말고 있는 옆에는 1호로 말았어요. 그럼 여기는 더 굵은 거로 말아야 되죠. 머리가 더 길으니까 한 바퀴 많이 들어가려면. 그리고 3호 마른 데는 옆에는 1호가 돼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더 굵어져야 되겠죠. 사이드도 마찬가지고요. 30분을 두었고요. 중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꼬불꼬불하게 할까 하니까 30분 정도면 나오죠. 염색머리 같은 경우는 15분, 20분이면 테스트 보셔야 돼요. 금방 나오니까. 웨이브가 많이 나오면 나중에 손질하기 어려워지죠. 이분은 젖었을 때 C컬 정도 나왔습니다. 탑
부분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다 말렸으니까. 네, 잘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문헤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중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발머리 파마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머리가 굉장히 가늘고 건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숨 많아 보이게 한다고 단발로 기르셨는데 실제로 길러보니까 밑에만 너무 퍼지고 위에는 너무 죽어서 삼각형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위에가 좀 볼륨이 있어 보이고 그룹부를 말더라도 위에가 살아 보이게 하고 싶다고 층을 좀 내달라고 그래서 기장은 별로 자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유라인 단발이라서 옆에는 양쪽 사이드는 이렇게 길지 않고 뒤에만 조금 길어서 뒤에 길이를 조금 자르면서 A라인 그라보브, 그러니까 A라인 단발인데 뒤에를 그레듀에이션을 주면서 백포인트 쪽에 볼륨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장이 길면 볼륨이 이 언더존에만 불룩하고, 그죠? 위에 오버존도 죽고 백 부분도 너무 죽죠. 그래서 층을 한 45조 정도 들고 또 스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질감 처리를 따로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가로 스트로크를 응용해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질감 처리 하지 않아도 경계선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A라인으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 스트로크가 좀 안 되면은 전체적으로 뒷포인트로 커트를 하셔도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죠. 뒷포인트는 우리 포인트보다 더 깊게 들어가서 끝이 많이 뾰족뾰족하게, 그러니까 질감 처리를 한 듯하게 그렇게 커트하는 방법이죠. 그 포인트나 뒷포인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A라인인데 옆에 사이드하고 백사이드 경계선에 이게 단발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각도를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되겠죠. 사이드하고 백사이드 경계선,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귀 밑에 그쪽을 각도를 너무 낮게 들고 자르다 보면은 거기 단발선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 밑에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쪽을 잘 잡아서 커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머리로 했을 때는 조금 머리가 가늘고 그러신 분들은 좀 초라해 보이죠. 드라이를 전체를 항상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드라이를 하지 않으면서도 뒤에가 볼륨이 이렇게 원하신다면 아예 지금처럼 이렇게 층을 내서 컬이 들어간 상태의 에센스만 바르거나 그런 방법이 훨씬 더 드라이를 안 해도 뒤쪽에 볼륨이 살고 초라해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중년들이 선호하는 A라인 그라보브 스타일로 커트한 다음에 뒤에는 이제 웨이브를 넣어볼 거예요. 앞에도 넣었는데 앞에는 아주 굵게 할 거예요. 지금 옆에 머리는 길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랑 연결하게 커트를 살짝만 해둘 거예요. 각도를 낮게 하면 밑에가 가벼워지니까 또 각도를 번쩍 들어서 밑에를 어느 정도 떨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길이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층을 조금 내줘야 되기 때문에 90도 이상 들어서 커트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그 위에 머리에서는 또 90도 정도, 두상 90도나 자연각도 90도, 앞머리, 위에 머리 탑 부분의 길이에 따라서 그 각도는 약간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탑 부분의 머리가 길어지면 사이드 두 번째 단에서는 각도가 좀 내려가야 되겠고요. 위에가 짧아지면 각도가 더 들어서 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A라인 그라보브 스타일은 여러 번 올렸으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지금 이 커트에서는 위에가 좀 너무 길었었죠. 단발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7, 8cm 정도는 커트하고 있습니다. 7, 8cm를 커트해도 워낙 긴 층이 별로 없는 단발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짧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중간 정도 길이고요. 딱 파마 해놓고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커트하는 순서는 제가 컨비네이션 커트, 기본 커트 올려놓을 때 그 순서를 익혀서 하시면 손님이 이제 왕초보들 얘기예요. 손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어딜 자르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초보일 때는. 경력이 있으시면 뭐 상관없으시겠지만. 그래서 초보들은 이 몸으로 순서를 익혀두는 게 되게 중요하죠. 손님이 언제 말 시킬지 모르니까 말을 시켜도 제가 몸이 기억하고 있으면 그 순서대로 커트하다 보면 어느 한쪽을 안 잘라서 뭐 긴 머리가 있다거나 이런 거를 좀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몸이 기억하도록 순서를 외우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커트하는 방법은 그렇죠? 위에 머리가 짧아지면 각도는 올라가야 되겠고 위에 머리가 길수록 각도는 조금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트를 컨비네이션 했던 그 커트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머리가
이제 아무래도 7, 8cm 정도 머리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더 볼륨이 살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스커넥션 커트는 볼륨이 좀 필요한 부분에다 디스커넥션을 넣잖아요. 밑에 단보다 위에 단을 더 길게 자르고 하는 커트를 디스커넥션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 백포인트에도 너무 뒤통수가 없어서 납작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한테도 많이 사용하죠. 전체적으로 이제 와인딩을 뒤에는 2바퀴 반 정도 S컬이 나오게 와인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는 한 2바퀴 정도 했고요. 앞에 프론트는 1바퀴 반 정도 C컬 정도 나오게 와인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바퀴 반 정도 마르면은 C컬 정도 나오니까 앞에 옆에는 아주 자연스럽고 뒤쪽에는 S컬 하고 이제 밑에 쪽에는 뭐 2바퀴 정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중화제는 밑에서부터 발라주는 걸 추천하고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오래 했어도 밑에 중화제 흐를 걸 대비 안 하고 할 경우도 있죠. 꼭 밑에 귀 밑 같은 데로 흐르지 않도록 되게 불쾌하잖아요. 흐르면은 꼭 이렇게 뭐 타월을 대주신다거나 뭐 화장지를 대주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화제는 항상 이렇게 큰 롤 같은 거 위에서만 바르면 밑에가 잘 안 발리죠. 그래서 손으로 돌리면서 해주시고요. 밑에는 자연스럽게 하나 풀어주셔도 되죠. 미리 중화제 한 다음에. 네, 전체적으로 다 풀러놨더니 굉장히 자연스러운 컬이 나왔죠. 지금 젖어서 웨이브가 많아 보이지만 앞에는 C컬 정도 나와 있는 상태예요. 옆에도 굵은 S컬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젖었으니까 많아 보이지만 어느 정도 말려놓으면은 C컬하고 S컬 정도 2바퀴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S컬로 연결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앞에는 C컬보다 조금 더 나왔거나 조금 덜 나온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펌무레아입니다. 오늘은 긴 머리, 레이어드 머리를 이제 한참 길러오신 분인데요. 간신히 묶일 정도의 단발머리로 자르고 자주 묶으니까 빨리 풀리지 않게 웨이브도 좀 많이 있게 해달라고 하시네요. 또 묶는 위치에 따라서 커트 방법이 달라지셔야 되겠죠. 이 쪽지는 식으로 밑에 쪽에다 머리를 묶으시는 분들은 층을 많이 내시면 다 빠져서 층을 거의 내지 말고 아주 조금만 내고 그냥 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분은 백포인트 쪽에다가 항상 묶고 다니는 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층을 조금 내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층을 또 안 내면은 삼각김밥 같다고 싫어하시네요. 그래서 층을 좀 내려고 밑에 머리는 잘라지지 않으니까 각도를 들어줘야 되겠죠. 자연각도 한 7, 80도 정도 들고 자르면 밑에 단발 라인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무겁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각도를 뭐 20, 30도만 들고 잘라버리면 밑에가 너무 가벼워지죠. 단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레듀에이션으로 밑에가 가벼워지니까 밑에가 단발선이 남아있게 하려면 각도를 이렇게 들고 잘라주셔야 밑에 라인이 다 떨어지니까 무겁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라인 좀 무겁게 빌드컷처럼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각도를 들고 끝에만 좀 잘라줬습니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쪽에서도 똑같이 층을 내주기 위해서 한 7, 80 자연각도로 봤을 때 7, 80도 정도. 여기서 골든 포인트 쪽에 머리가 길게 하고 싶으시면 각도를 너무 들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조절해서 하시고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냥 자르는 거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자르는 거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뒤집어서 잘랐을 때 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는데 그냥 잘랐을 때는 위에 선이 좀 무겁죠. 우리 그레듀에이션 할 때 계속 쌓이면 무거운 것처럼. 근데 이렇게 뒤집어서 해주시면 맨 윗단 머리가 조금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더 부드러운 커트선을 원할 때 이렇게 뒤집어서 우리들이 많이 자르고 있어요. 우리가 틴딩을 굳이 하지 않아도 뒤집어 주면서 맨 윗단이 가볍게 커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 탑 부분이 우리 머리가 묶었을 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길게 잘라고 있죠. 그리고 옆으로 가면서 너무 U라인 단발을 잘라버리면은 뒤로 묶었을 때 다 빠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솔리드 스타일이거나 평행 아니면 한 1cm라도 약간 긴 스파니엘 스타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로 자르고 나서 아주 높이 135도 90도 하면 너무 층이 나니까 135도 정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위에 거는 긴 머리가 뭐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있나 보려고 한번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뒤에 머리랑 다 같이 잡아서 위에 머리가 더 긴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다듬어 주시면 되겠고요. 앞머리는 삼각존을 짧게 자르셨었어요. 그래서 그 머리 한 10cm, 11cm 정도 되는데
거기가 이제 흰머리가 너무 보인다고 너무 죽어서 걱정이라고 해서 자르셨는데 그 머리 아마 J컬 정도로 이제 웨이브를 원하시네요. 드라이를 잘 못하신다고 그냥 머리 감고 드라이를 말리기만 하면 드라이 한 것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뒤에 머리가 길으니까 그 위에 머리는 꼬부라게 하시면 또 따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말렸을 때 드라이 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2바퀴 정도 돌아가게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저는 로케이직 펌을 사용하는데요. 지금 앞에 거는 C컬보다 조금만 더 나오게 15호로 말았고요. 그 위에 머리는 J컬 정도 나오게 하기 위해서 12호로 와인딩을 했습니다. 두 개가 짧으니까 두 개는 다 12호로 와인딩 하겠습니다. 머리가 선상머리이거나 반곱슬 머리이신 분들은 조금 더 굵게 13호 이렇게 와인딩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은 직모예요. 염색은 하시지만 모발이 굵으신 편이세요. 그래서 컬이 잘 안 나오니까 12호로 와인딩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머리부터는 이제 탑 포인트에서부터 골덴 포인트로 넘어가는 쪽 머리는 머리가 많이 길죠. 근데 이제 웨이브가 좀 어느 정도 탄력 있게 묶어도 금방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5호로 와인딩 하겠습니다. 오케이, 15호. 15호면은 일반 노트로 했을 때는 한 4호 정도 돼요. 4호, 3호, 4호 그 정도 되겠습니다. 로케이직 펌이 없으신데 이런 컬 정도 원하시면은 한번 그 정도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약 선정하는 건 이제 잘 아시죠? 건강한 모발은 아무래도 건강모 꼭 써주셔야 되겠고요. 모발이 굵고 건강한데 염색하시는 분들은 멀티펌으로 하셔도 잘 나와요. 이건 직펌이라서 열이 약간 있기 때문에 더 잘 나오죠. 그리고 아무래도 손상펌이신 분들은 손상 꼭 써주셔야 되고, 없을 경우에는 멀티펌 쓰시기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 PPT나 이런 거 좀 영양제를 좀 많이 좀 발라주시고 멀티펌으로 마르시면 되겠죠. 약이 좀 강하다고 생각되면 테스트를 더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위에는 백포인트까지는 15호로 말았고요. 그 밑에서는 경계에서는 13호,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언더존에는 12호로 와인딩하고 있습니다. 단발은 밑에 쪽이 짧기 때문에 더 가느다라져야 되겠죠. 2바퀴 반 이상 돌아야 S컬이 나오기 때문에 바퀴 수를 꼭 기억하시고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사이드도 우리가 U라인으로 잘랐으면 뒤에 백센터하고 차이가 없는데 지금 약간 A라인으로 잘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센터보다 이 백사이드는 언더존 쪽에 머리가 더 길어요. 길기 때문에 뒤에서 비슷한 웨이브가 나오려면은 백센터보다는 지금 백사이드는 로트가 조금 한 호스라도 더 굵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직 펌으로 할 경우에는 백센터처럼 12호가 아니고 13호로 와인딩 해주셔야 되겠죠. 이 오케이직 펌은 숫자가 커지면 로트가 굵어져요. 일본 로트하고는 반대죠. 일반 로트하고는. 그래서 옆에 백은 12호로 와인딩 했지만 여기는 13호로 와인딩을 하시면 머리가 더 길기 때문에 뒤에 백 부분하고 웨이브가 거의 비슷하게 와인딩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을 다 로트를 똑같은 거로만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머리 길이에 따라서 다르게 마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U라인으로 원베이스로 자른 머리는 똑같이 나오겠지만 솔리드 완전히 평행이거나 스파니엘 스타일을 했을 경우는 센터보다 옆으로 가면 더 길어지잖아요. 길어지기 때문에 같은 굵게 웨이브가 나오려면 로트가 굵어주셔야 돼요. 이제 가끔 풀르고 다니실 때도 예뻐야 되는데 옆에까지 꼬부라면 안 예쁘니까 옆에는 15호로 해서 2개만 와인딩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아서 2개를 와인딩 하기 때문에 굵은 S컬이 나올 거예요. 이분은 머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굵다고 그랬잖아요. 굵으신 분들은 웨이브가 첫날은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지만 한 2, 3일 지나면은 굉장히 많이 풀어지세요. 곱슬머리들은 좀 덜 풀어지시는데 이렇게 모발이 굵은 분들은 25분 정도 뒀고요. 중화제하고 샴푸한 상태입니다. 물이 젖어 있으면 좀 찜찜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라인을 포함해서 이 햄라인이나 두피 쪽에는 또 날씨도 추우니까 요즘은 좀 따뜻한 바람으로 좀 말려주시고요. 햄라인 쪽만. 그리고 머리카락은 이제 찬바람으로 말려주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돌리면서 말려주시면 컬이 더 이쁘겠죠.
그래서 에센스를 발라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펌은헤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층이 조금밖에 없는 그런 단발머리 한번 굵은 웨이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앞머리는 입술 정도 되는 사이드뱅으로 잘려 있고요. 층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굵은 거로 말면서 두피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말아달라고 해서 지금 직폼으로 19호, OK 직폼이고요. 오버존에는 19호로 3개 정도 와인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발머리는 위층에는 좀 위쪽에는 길지만 메이프로 내려갈수록 머리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도 S컬 웨이브가 좀 나오기를 원하면은 모두가 굉장히 가느다라져야 되겠죠. 단발머리는 네이프 쪽에 짧기 때문에 2바퀴 반에서 3바퀴 정도 와인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지금 19호로 말았고요. 백포인트에는 18호, 그 다음에 15호, 13호, 12호 이렇게 순으로 내려가면서 말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가 레이어드 스타일이면은, 그러니까 뭐 인크리스 레이어나 그렇다면은 전체를 다 굵게 말아도 상관없겠죠. 근데 보브 스타일은 이 언더존에는 급격하게 짧아지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굵은 S컬이 나오게 하려면은 2바퀴 반, 그죠? 2바퀴 반이나 또 아주 밑에가 건강머리일 경우에는 3바퀴 정도 말아도 그렇게 꼬불거리가 나오지 않아요. 첫날은 S컬이 뭐 2바퀴 반, 3바퀴 돌면 나오지만 또 워낙 건강머리니까 네이프 쪽에는 좀 많이 풀리죠. 그래서 S컬이 어느 정도 굵게 남게 하려면은 2바퀴 반에서 3바퀴 정도는 와인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발머리였을 때는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로트가 굉장히 많이 가느다라지는 거죠. 굵은 거로 말하면 2바퀴가 채 안 들어가기 때문에 C컬밖에 안 나와요. 첫날은 예쁠 것 같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밑에가 다 언더존이 생머리처럼 돼버리니까 크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보브 스타일에서는 그걸 좀 참고해서 와인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사이드도 19호 하나 정도 말고, 그 다음에 18호, 뭐 15호 이렇게 내려가면서, 근데 뒤에 센터 마른 거보다는 이 백사이드는 언더존 쪽에는 너무 가는 거로 말진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 A라인 비슷한 머리들은 백보다는 백사이드가 더 길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백센터 네이프 쪽에 12호로 말았으면 백사이드는 13호 정도로 조금 더 굵은 거로 말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사이드는 19호 하나 말고 18호 2개로 와인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사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백보다는 백사이드는 한 호수 정도 더 굵게 말아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 20분에서 염색머리는 25분, 조금 안 나오면 30분 정도 있다가 중화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중화제 시간이 풀렸을 때 봐도 벌써 웨이브가 굵은 S컬이 나왔죠. 자연스럽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제가 샴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샴푸하고 지금 트리트먼트하고 나왔는데요. 저 옆에 머리 타월 드라이 하면서도 보실 수 있죠. 굵게 S컬이 나왔습니다. 이제 첫날은 이렇지만 한두 번 감고 나시면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첫날 너무 마음에 들면 한두 번 감고 나면 너무 굵은 거를 또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나와줘야 하루 이틀 지나면 굵은 S컬이 돼서 손님이 좋아하시겠죠. 두피 볼륨도 약간 아무래도 바짝 말았으니까 좀 나왔죠. 앞에도 보면 3단으로 S컬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